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패를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간신이 있는가, 충신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정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던 대통령의 간신이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던 정부에서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구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됐죠.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냐? 결국에는 핵심이 250만 호입니다. 250만 호. 이거를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불가능. 자, 이게 지금 가능할 수도 있는 시기는 아주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2000년대 초반은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250만 호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없죠, 땅. 자, 땅이 없습니다. 지을 만한 택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야 될, 주택이 지을 만한 좋은 입지의 땅들은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나의 공약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이라고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왜 250만 호를 주장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시세 때문에. 정작 이 정책의 이유는 저는 미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 세대. 미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세를 볼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것인가. 지금의 2030 세대가 이제 10년 후가 되면은 또 이제 중년층이 될 거고 40대가 될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라오는 2030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할 것인가? 그 문제죠.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 윤 정부에서 택한 것은 시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세. 매우 협소하고 단기적인 이 전략이죠. 그래서 정책은 항상 미래를 봐야 된다. 저는 왜 미래를 봐야 되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죠? 네, 결혼율이 낮기 때문이다. 결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30 세대들이 결혼율이 왜 낮습니까? 왜 주택을 포기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세 때문이 아닙니다. 시세 때문이. 다른 선진국들 보시면은 80%에서 90%까지 LTV 해주죠. 예, LTV 해줍니다. DSR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총량 규제라는 이름으로 젊은 층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지금 청년층들이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삽니까?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세대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습니다. 모기지를 다 이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삽니다. 왜 집을 삽니까? 빚을 내서라도. 이유는 하나죠. 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금자리. 이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네,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지,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제 안 보이네. 밑에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가 뭐죠? 네, 여러분들이 뭐 정부에서 돈을 퍼다 주는 거, 그리고 뭐 긴급 무슨 자금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복지는 무엇입니까? 네, 주거 안정이에요. 주거 안정. 이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만들어주는 게 주거 안정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게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도 사기업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우리가 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갖고 있죠. 은행감독원, 그다음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30 세대들이 거기에 소득에 맞는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우리가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배려를 해주고 사회에서는 배려를 해야지 결혼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혼율이 올라가야지 결혼해야지 출산을 하는 거죠. 그래야 지금 보금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낮다고 이 사회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이게 핑계를 삼습니까? 국민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로드맵이 250만 원입니다. 이 250만 원의 로드맵에 가장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목표가 반드시 미래 세대가 돼야 되고 지금의 2030 세대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공약대로를 하려고 한다 보니까 공약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지금 공약이 무엇이었죠? 규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주택 공급을 해주자. 그건 말 좋습니다. 세제 개편해주자. 좋죠. 규제 완화 이 세 가지입니다. 주택 공급 세제 완화, 규제 완화, 세제 개편, 규제 완화. 자, 이렇게만 되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깁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주택 문제는 정부에서 판만 깔아주죠. 판만 깔아주고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율적인 순기능들이 공급도 자율적으로 되고 시세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공급도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관여하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지금 30년간 디프레이션에 빠진 곳이 일본이죠. 그 교훈 때문에 어떤 국가도 주택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민간의 자율로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윤 정부에서 지금 로드맵 중에 하나가 용적률 사냥 안 하죠. 지금 용적률 사냥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뭐 인허가 간소화 이건 옛날부터 했었던 거고 일단 공약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준공 30년 이상은 공동주택을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 면제예요. 30년 이상은. 지금 이제 못하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이거 손본다고 했죠. 이거 없애겠다고 했죠. 이거를 없애야지 공급이 나오죠. 당연하죠. 초과이익 환수를 낼 돈을 세금인데 이 초과이익 환수를 내게 되면은 그 돈을 내느니 차라리 분양물량을 줄여서 그 돈으로 고급화시키는 전략으로 모든 단지들이 가기 때문에 공급이가 안 나옵니다. 말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점이 나타나고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 인수위에 제안했던 것들이 전부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만 원은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상상 속의 내용이지만 더욱더 공급이 안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되는데 그리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등 과세도 주택 가액으로 지금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5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5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사실 여기서 보시면 가액으로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죠. 어느 정도는 맞다. 그래서 지금의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것과 5억짜리 세 채 보유한 사람이 사실은 가액으로는 5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적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억짜리 우리가 세 채가 있어요. 30억짜리 우리가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가액은 똑같죠. 가액은 주택 가액은 똑같으나 우리가 보시면 가액이 똑같다고 했을 때는 가액이 똑같으나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이 부분 있죠. 그럼 당연히 10억짜리 세 채를 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나게 된다. 1채보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형평성, 조세 형평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보완이 돼야 되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순리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출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최초 LTV 80% 이거 공약대로 가는데 DSR은 그대로 두죠. 그러면은 대출이가 안 나옵니다. 이거 대출은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부자들한테 유리하죠. 기존에 안 나왔던 대출도 이제는 15억 이상 안 나왔던 대출도 DSR LTV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거기선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간신배들, 주위에 간신배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안 나옵니다. 이거 절대 안 나와요. 왜? 이 간신배들이 누가 삽니까? 강남 아파트 살잖아.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왜 다 막았습니까? 규제를 왜 했죠? 이 정책을 제안했던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았잖아요. 다 다주택자였잖아요. 그 다주택자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공급을 막았던 겁니다. 결국에 공급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값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간신이 아닌 책사들, 책사가 무엇이죠? 우리 책사라는 내용을 잘 아시죠? 뭐 충신, 조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책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급을 하자. 어떤 공급을 하자입니까?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이게 핵심이죠. 공급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책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정책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전부 다 간신배들 같아요. 또다시 지금 규제 비슷한 대출 해주겠다 놓고 왜 지금 DSR을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DSR을 그대로 묶습니까? 아니죠. 젊은 층들이 2030 세대들이 집을 사게 만들어놔야 되죠. 이거를 못 사니까 주식에다가 전재산 몰빵하고 대출받아가고 코인하고 했으니까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도시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 것이 이 공급에 가장 맞다는 겁니다. 지금 외곽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 있죠. 역세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역세권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는 게 이게 지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국공유지 아니면 사기심 도시, 상기심 도시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외곽에 일하러 가려면 2-3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만들어 놓고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에 살기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용적률을 높여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뉴욕 맨하탄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미국의 몇 개 주 그리고 일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뿐만 아니고 어떻게든 공급을 만들어 놓으려고 역세권에 재개발 롯본기 힐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 없습니다. 왜? 나중에 시간 되면은요 이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땅값 때문에 안 돼요.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시세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이런 요지에 그리고 강남에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를 보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놔야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 간신배들이 계속 지금 또 공급을 막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들 왜 단기적인 자꾸 시세를 봅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죠. 단기적인 시세는 재개발 재건축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율, 출산율을 올리는 형편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무엇입니까?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 주거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복지도 다 의미가 없다. 감사합니다.